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AI는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또 한 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다가오고 있죠. 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AI와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19일, 7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 월간 이선엽 시간입니다. 네. 이선엽 이사님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날이 엄청 더워졌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네. 더위에 강한 사람. 전 40대 돼도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의외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죽습니다. 더위에는 강하시다고. 야, 의외입니다. 좀 시장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사님이 오늘 주제로 딱 던져주신 게 시장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예. 굉장히 철학적인 뭔가 질문 같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해외도 지금 경기 침체론이 굉장히 심하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데드캣 바운드, 즉 하락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또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경제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 시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경제를 벗어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게 뭐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주식은 그거하고 달리 움직일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달리 움직일 때 첫 번째 사례는 신기술이 발달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그 관련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한 거의 10년 만에 또는 한 20년 이상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바뀔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의 수출 지역도 변하고 있고 그 수출 지역이 변하는 지역의 성장 동력도 같이 변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경제와 무관하게 정말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역시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경제와 무관하게 아주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경제하고 주식하고 자꾸 동일시 하려다 보니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기를 타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신기술 기업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AI죠. 찌찌뽕 할 뻔했습니다. 이 AI는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또 한 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다가오고 있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이미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오르는 기업들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일부는 이 AI 기업들의 경쟁 과정 속에서 거기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다르지 않았겠죠. 국내에서도 당연히 뭐 엔비디아가 좋아질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흔히 얘기해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움직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단순히 이런 신기술의 발달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됐던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신기술의 발달은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과는 아예 무관하며 동시에 이게 혹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커지면 경기 사이클을 실제
바꿀 수도 있는 정도로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한동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예.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예. 또 거기 관련된 장비 기업이라든지 소부장까지도 쭉 퍼졌었는데 물론 요게 저희가 7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만은 7월 19일에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좀 변동은 오늘.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세계가 AI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한국 시장에선 유독 이 흔히 얘기하는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AI의 관련주들,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업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국가가 다른 데 비해서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에서 네. 굉장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말씀 주셨던 이 AI와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HBM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에서 이 반도체의 역할 자체가 GPU는 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GPU라는 거고 네네네. 중요한 건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그 들어와 주게 하는 역할이 HBM이라는 메모리였겠죠. 네. 그러면 사실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향후에도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 경쟁을 한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더 현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 경쟁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간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은 여기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기업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AI 산업이 향후에 이 경쟁 구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구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산업의 경쟁 구도, 그들의 어떤 뭐 경쟁적인 서버 추가 투자라든지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뭐 칩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더 많은 GPU를 쓰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 쓰고 더 많은 어떤 딥러닝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지속된다라면 더 많이 쓰이겠죠. 근데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지금의 흐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게 꼭 그렇게만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었죠. 지금 오늘 시점에서 7월 19일입니다. 메타가 라마2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메타가 발표하는 새로운 AI인데 이 AI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다 갖다 써도 돼. 다 갖다 써도 돼. 그리고 그거를 상업용으로 이용해도 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걸 갖다 상업용으로 쓰는 애들이 기존에 있었던 AI 기본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량화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이 AI 기본 모델이 너무나도 헤비한 거죠. 오픈 AI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3조 7천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 이상의 것들을 3조 7천억을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모델을 굉장히 경량화하는, 즉 돈을 덜 쓰게 만드는 더 적은 GPU로 더 적은 데이터로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AI 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나 이렇게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가라는 녀석은 또 그걸 원체 많이 선방이야. 그러니까요. 예, HBM 관련주들도 웬만한 거 차트를 보면 이러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포모 현상이 연초에 로봇 AI 왔던 게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 특히 후공정 일부 관련주에서는 와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또 그러다 물릴 것 같은데라는 포모 현상과 함께 따라갔었을 때 물릴 것 같은 우려. 그렇죠. 이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예. 이 걱정 덩어리가 양쪽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서서히 뭔가를 반영해 나가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쏠림 현상들도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분들이 물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쏠림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쏠림이 있다 보니 변동성도 커지고 그죠? 단기 상승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그 변동 이상의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 잡지 않으면 그 어중간하게 매매 편승했었을 때 오히려 그 변동성 때문에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들 그 인플루언서의 시대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그 전에는 조간 신문 보고 신문에 나온 기사 관련주가 아침에 상한가 가고 막 이랬다면 그 다음에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 출연을 해서 언급한 종목이 상한가 갔다면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이런 데서 언급된 종목들이 빵빵빵. 우선은 제가 보더라도요. 블로그나 텔레그램이라든가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일단 좋든 싫든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 사실입니다. 네네네. 학습량도 되게 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리서치 출신이지만 리서치에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뭔가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맞다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이나 속도가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어디 탐방을 갔다 와서 쓰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저도 예전에 리포트 쓰다 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요즘 뭐 블로그나 이런 분들 그냥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제도권 계시는 분들은 컴플라이언스도 거쳐야 되고 또 어디 나와서 종목 이름 함부로 얘기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시는 것들이 이제 주요 매체이다 보니까 그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변동성도 크고 그게 현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같이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져. 뭐 잘 따라다니면 좋은데 너무 피곤하죠 사실. 맞아.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있지 않으면 맞습니다. 괜히 그냥 수익률 다 녹아내리기 십상이고. 사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는 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치기 쉽고요. 오히려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제대로 벌어도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는 거 하나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그 하시는 중에서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하나 정도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서 많이 오를 때 이익을 취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너무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만 다니게 되면 사실상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엇박자를 타실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대표적으로 한 번씩은 그래도 쏠림 현상이 왔었던 것. 말씀하신 AI, 로봇, 또 뭐 뷰티, 헬스케어, 엔터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쭉 왔었죠. 물론 오르고 나서 그래도 한 7월 중순 들어서는 좀 7월 초부터는 좀 쉬는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한 번 뭐 순환 매장이 펼쳐질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지난해부터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이 신기술의 발달과 관련돼서 이 신기술과 관련된 즉 AI와 관련된 이 발달은 생각보다 발달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달 과정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의 성장 동력 변화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요.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재밌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수출 비중 중에서 그 높았던 25% 같던 수출 비중의 중국 비중이 네. 10%대 후반까지 떨어졌고 그렇죠. 동시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 딱 우리 표현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그렇죠.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올해 내내 진짜 많게는 몇 배씩 올라대는 기업들도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 지역에 대한 변화를 유심히 보셨다라면 그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일단 늘어나는 쪽과 줄어나는 쪽이 있을 거니 늘어나는 쪽 중심으로는 여전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 동력 변화와 관련이 있다. 네. 우리 와이스트릿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변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경제 변화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 중에 하나가 칩스법 또는 IRA법 관련 기업들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이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놓고 보시면 지난해부터 마찬가지지만 아주 큰 시세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즉 미국 제조업 변화에 최적화되면서 중국이란 나라를 경쟁자에서 배제시켰던 기업들 중심으로 아주 좋았던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었었고 네, 네. 거기에 송배전 기업들도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송배전 강조하신 지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4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즈음. 실제 신문에 난 걸 보시면 7월부터 이미 제가 제 이름하고 그 기업들 쳐보시면은요. 그 작년 7월이었나요? 예. 벌써 1년 됐나요? 그럼요. 시간 너무 빠르다. 예. 그러니까 벌써 그 1년 전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중간에는 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한번 그랬었어요. 생각보다 쉬었다. 지금 또 올라가고 다시 랠리.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여의도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1년 뒤에. 예.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차례를 하는데 그런 방송을 할 때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냐 안 되느냐. 방산도 그랬었고 송배전도 그랬었고. 저도 송배전은 거의 월간 이선엽 할 때마다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의도에서 핫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여의도에서 리포트를 잘 안 봅니다. 웬만하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제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편인 거지 오히려 리포트가 나오면 저도 거기다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고맙죠, 굉장히. 이선엽 이사님은 이제 발로 뛰시고. 예. 근데 보여요.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될 때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역시 아직도 들고 있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큰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시장이 확연하게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길게 가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도 40년 만의 변화예요, 이게. 40년 만의 변화라면 이 변화가 결코 1, 2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꺾일 때 공통점들은 공급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빼는 건 공급자들이 없고요. 네. 한국조차도 설비조차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산업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 그냥 미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동력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얘기는 에너지의 변환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존에 우리는 여전히 전기가 헤게몬인데 이 전기를 그동안에 생산했던 동력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위가 가스였고 2위가 석탄이었고 3위가 원자력, 4위가 오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각각 가스하고 석탄이 한 30% 이상씩 됐었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신재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재생으로 바꾸면 기존에 있던 발전 동력보다 뭐가 많이 필요해지냐면 송배전 시설이 몇십 배씩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소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력발전소는 몇 군데밖에 없지만
풍력발전소 우리가 이건 태양광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무선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선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국에 전기차가 많이 깔린대. 좋아요. 전기차 많이 깔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충전소 돌 때도 송배전이에요, 또. 그렇죠. 그 무선으로 하나? 전기는 그렇죠. 거기마다 막 전기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다 우리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청바지 사업, 금강이 아니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림들을 미리 그렸었고 그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거의 그 1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왜 관심들이 없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기 송배전으로 돈 번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항상 전력과 관련된 설비들은 항상 일정 부분 있지만 정부 발주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는 관련 기업들도 별로 없고 테마를 탄 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있었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북한 그 송전 테마 막 이런 것. 예.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실질적인 수혜, 실적으로 이거는 그 이상이죠.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려봤었을 때 뭐 태양광 많이 한다더라 아니면 풍력 많이 한다더라 전기차 많이 한다더라 그냥 저는 딱 그거 하면서 그냥 단어를 딱 두자 전기네 하나였고요. 전기인데 어디서 끌어오지? 어떻게 끌어오지? 미국은 그런 관련한 전선은 있나? 우리가 알고는 뭐 변압기는 있나?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당국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2배 이상씩은 오른 걸로 예,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오른 기업도 있죠. 네. 그게 혹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예. 이쯤 되면 이제 좀 비싸지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 지점에서? 향후에 수주 관련해서 물론 보면은 기업별로 좀 다를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 2차 전지에 비해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깔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저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풍력 발전소,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이 많이 깔릴 거고 충전소가 생긴다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는 다 그냥 우리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사이클은 이 성장 로드맵은 더 길게 보통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길게 오르고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빼질 때도 한 10년 동안 빠져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잘 깨쳐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 번 오르면 참 길게 오래 오르더라. 근데 한 번 또 빠지면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빠지더라.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오른 걸 본 적도 없고 진짜 처음이에요. 송배전이 오르는 건. 네네네.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그리고 산업에 대한 크기를 잘 사람들이 판단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보다도 가격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배전도 한 30%, 40%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하면서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지붕 쳐다보고 이런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줄 모르겠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더 깊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사들 리포트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리포트를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예.